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 여러분과 함께 내면의 힘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이 긍정의 에너지를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을 통해 자기 성장의 여정에 동참하신다면 당신의 하루에 늘 평안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내면을 단단하게 세우는 일을 돕고 싶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견고한 갑옷을 입혀주고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믿음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때로는 사정없이 내리쳐 주저앉게 만듭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삶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셈입니다. 삶은 교묘하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바로 그곳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을 도와 그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상처받지 않을 정도의 강한 믿음과 자신감을 쌓아 올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불필요한 자기 연민과 변명은 멈추고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팟캐스트나 소셜미디어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 바로 정신 단련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지혜와 힘의 원천은 바로 그곳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한계를 설정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에 널리 퍼진 판에 박힌 지식이 아닌 더 깊고 독창적인 통찰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제 책을 찾는 이유는 그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밑바닥부터 제 삶을 통해 증명해낸 진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데이비드 고긴스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데이비드 고긴스는 충분히 강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고 따돌림과 학대를 당했으며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던 아이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훈련하고 철저히 준비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움이 닥치면 제 안에 나약한 데이비드 고긴스가 고개를 들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약한 존재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고긴스를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정신 단련실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은 훈련된 겸손함이 존재하는 곳,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나를 다시 세우는 공간입니다. 제가 더 강해지는 순간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은 새벽에 일어나 묵묵히 땀 흘릴 때, 땅에 구덩이를 파는 것과 같은 고된 일을 할 때 저는 성장합니다. 내면의 악마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마음속의 오디오북을 통해 과거의 모든 트라우마를 되들을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강해집니다. 굳이 책을 쓰지 않았더라도 당신은 마음속으로 과거의 상처들을 마주하고 그것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괜찮아, 이제 내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수치심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갉아먹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 이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당신이 과거에 행했던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직시하고 바로잡고 더 나은 것으로 만드십시오. 우리는 인간이기에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인간은 다 그래라는 생각에 안주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평범한 인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고통스러운 지식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삶의 기록 보관소,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엉망이라면 아마도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사건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기록 보관소로 들어가 먼지 쌓인 파일을 꺼내십시오. 그것을 파헤치고 연구하고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힘든 순간이 오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고통이 극에 달하면 이성적인 사고는 마비됩니다. 뇌는 오직 투쟁이냐, 도피냐만을 생각하며 자신을 보호하려는 생존 본능을 작동시킵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 1초의 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1초의 결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내 마음의 통제권을 되찾는 싸움입니다. 모든 것을 올바른 관점으로 되돌려놓고 나는 정말로 이곳에 있고 싶고 이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1초의 순간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 순간들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단 한 번의 실패로 당신은 특수부대원이 될 수도, 의사나 변호사가 될 수도, 당신이 꿈꾸는 그 무엇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1초의 결정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지배하려 할 때 당신은 소리쳐야 합니다. 아니, 이 통제권은 나에게 있어 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규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쉽게 작심삼일로 무너질까요? 왜 헬스장에 꾸준히 가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일찍 일어나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그 간단한 루틴을 이어가지 못할까요? 어쩌면 당신의 아이들, 배우자, 직장 문제들이 당신의 머릿속을 온통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깔끔하게 정리된 선반처럼 구획화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에 규율이라는 것을 어디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마음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 규율은 저기에 두면 되겠구나. 꾸준함은 여기에. 그리고 다른 중요한 가치들은 저 자리에 이렇게 말입니다. 당신의 삶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마음 또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의 아주 작은 방해 요소 하나가 당신의 마음 전체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은 항상 맑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가 매일 밤 2시간씩 명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매일 밤 제 마음이라는 착오를 새로 고침하고 재정비합니다. 그렇게 하면 규율, 체계성,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모든 것을 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 꿈의 주인이 되는 순간은 나는 네이비실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좋아, 3개월 안에 50kg을 감량하겠다고 말한 뒤 그 거창했던 꿈은 잠시 있는 것입니다. 꿈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해야 할 일들의 빽빽한 목록이 채우게 됩니다.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또 이것도 해야 한다. 바로 그때 당신은 꿈을 지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꿈만 꾸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어떤 경주도 수업도 아무런 목표도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삶의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날 목적, 무언가를 해낼 목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인생의 일정표에 5km 달리기나 어떤 학교에 입학하겠다는 목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최고의 수준을 발휘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언젠가 그 기회라는 것이 갑자기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평소에 뚜렷한 목적 없이도 꾸준히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정작 기회가 왔을 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찾아 헤매는 목적이라는 것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그 목적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비실이 되거나 대학에 가는 것과 같은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당신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무언가를 하기가 싫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점을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나는 왜 나 자신을 위해 이 일을 하지 않는 걸까? 인생에서 제1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주도 학교도 눈앞에 아무런 목표가 없음에도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는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 때문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하려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당신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을 거부하고 몇 시간 더 공부하는 것을 거부하고 더 깊이, 더 멀리 나아가는 것을 거부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오히려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친구여, 요즘 세상에서 위대해지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추가적인 한 걸음을 더 내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끔찍하고 비참하고 외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 말했죠. 저도 어릴 적에는 그랬습니다. 그 외로움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고독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지금의 당신이 되었냐고. 상처 많던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냐고.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과거를 극복했고 그것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극복의 반대편에 있는 결과물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겨냈을 때 당신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집니다. 과거에 당신이 두려워하고 움츠러들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매일 정면으로 마주할 때 당신은 비로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의 사명 선언문을 만드십시오.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 설 것입니까? 그것을 정하고 나면 비로소 당신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혹은 자기 자신과 협력하여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엇을 위해 설 것인지 알기 전까지 당신은 영원히 주저앉아 있을 뿐 그 무엇을 위해서도 결코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은 전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도 나를 도우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도 기적처럼 나타나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이제 오롯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괴 불가능한 정신적 도구 상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며 인생을 공격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일까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유행했던 노래 가사처럼 내게 필요한 건 오직 기적뿐이라고 을조리고 있습니까? 장담컨대 그 기적은 오지 않습니다.
시작하기에 완벽한 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결코 부정행위를 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시험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비만, 어떤 이는 우울증, 어떤 이는 불안감과 싸웁니다. 군대에서는 등 뒤에 배터리, 물, 여분의 장비로 가득 찬 무거운 군장을 짊어집니다. 당신 삶의 여분의 장비는 바로 당신이 인생에서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오직 당신 혼자서 그것을 마주하는 것뿐입니다. 가장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날 최고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바로 그날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닥치고 해내야 합니다.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저는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으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제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너나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기적처럼 저를 바꿔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게 달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주변에 도움이 있든 없든 결국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최고의 존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평범함에 안주할 것인지는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존재가 되는 길은 끔찍하게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줘야만 했습니다. 제가 겪어온 이력서, 제가 통과해온 시련들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에 진짜 삶을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삶을 올릴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론가가 아닙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으로 정신에 대해 공부하는 이론가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저는 실행가입니다. 저는 제 정신을 직접 지옥 속에 던져 넣었고 그 속에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지옥의 한가운데서 직접 겪으며 그것을 이겨낼 도구와 전술을 알아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에는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의 피해자 의식 위에 단단한 굳은 살이 생기도록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저를